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불어서 반기까지 연결되니까 같이 통틀어서 저희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현황은 좀 많이들 이제 접하셔서 아셔가지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Y 패널과 이제 시장에 대한 현황을 저희가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료하고 공급을 받아서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고 수요 같은 공급하는 형태인데, 그 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일이 저희가 자재의 한 70에서 75%가 컬러 강판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심재가 한 20에서 25%가량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코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스코나 동부나 이런 쪽에서 저희가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라솔 같은 경우는 KCC나 벽산 이런 데서 저희가 조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레탄 판넬을 만든 우레탄 그 발포하는 그 자재 같은 경우는 금호나 애경이나 다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저희가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특성이 뭐냐면, 이제 이런 원재료를 사다가 단순히 가공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이제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이제 생산하기 전에, 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컬러 강판을 저희가 사다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컬러 강판 라인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내재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GI 강판을 도금제를 갖다가, 냉형 강판을 갖다가 페인트 도장을 하는 라인을 통과를 해서 그걸 갖다가 샌드위치 펜을 만드는 외판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구매를 컬러 강판을 사오는 거 대비해서 저희가 자가 생산하면 5.1%가량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EPS 심재인데, EPS도 보면 그 부피가 상당히 커서 이런 부분도 이제 이동에 대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발포를 해서 심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샌드위치 팬들 부자재로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매입하는 그 모두 가격 대비해서 일반 EPS 같은 경우는 한 2.5%가량, 난연 EPS 같은 경우는 한 23%가량 더 저렴하게 구매가 대비 좀 사올 수가, 생산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작년에 SY 화학을 설립을 해서 올해부터 지금 설비를 구축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포리올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 우레탄 발포하는 원액을 브랜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다 옛날에 사다가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자체적으로 희석 브랜딩을 해가지고 그 우레탄 발포하는 원액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한 8.3%가량 더 저렴하게 자가 생산이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에 이제 상반기 한 4월 달부터 조금씩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확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하는 측면에서 이제 지금 계속 시험하고 적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하반기 쪽에는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내재화율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EPS 난연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재에 대한 부분에 강화되다 보니까 일반 EPS 같은 경우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난연 성분이 부과된 이제 난연제를 투입을 하겠는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화학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생산하면 10%가량 더 저렴하게 저희가 생산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원재료를 저희가 일부 사다 쓰는 거가 있고, 저희가 자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샌드위치 패널을 만듭니다. 그런 샌드위치 패널을 만들어서 저희가 종합건설사 외장 마감재 시공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계 최초 한 개 법인 빼인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저희가 관급에 어느 정도 공급을 함으로써 어떤 수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성장 영역입니다. 2000년에 저희가 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저희가 쭉 16년 지금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저희 보시다시피 저희가
09년부터 해서 어떤 막대그룹 하반기 우상향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은 그 업종 특성상 저희가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게 수요가가 부담한 형태다 보니까 근접거리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 그런 회사만이 어떻게 보면 경쟁력이 있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어떤 업종에 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저희가 지금 보면 09년부터 이 빨간색 글씨가 전국적인 생산 유통망 거점을 다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파란색에 보면 저희가 이제 그 내재화, 어떤 내적 경쟁력, 내부 원가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내재화를 했던 시기입니다. 이게 09년부터 해서 13년에 CCLI 놓고 15년에 포리오이나 넘버2 CCL을 증설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데크플레이트를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지만 추가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지금 8월달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같이 사업 분야의 새로운 부분에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ACP라인에서 알루미늄 복합 라인이라서 이런 부분도 신규 사업 부분에 있는 부분 쪽에서 저희가 설비 완비를 해서 아마 지금 저희가 매출을 좀 일부 조금씩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패널업계 핫 이슈라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그 시장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세 가지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화재 안전하고 에너지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종입니다. 정부에서도 보면 어떤 에너지 절감 때문에 몇 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은 단열 기준을 강화했고, 그다음에 화재 안전에 대한 부분도 해서 같이 다 정부 규제가 600 스퀘어미터 이상 건물에는 난연제 마감재를 사용을 의무화해라. 이거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 충족을 하는 기업만이 좀 살아남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제품이 고도화가 됐다는 거죠. 제품이 옛날에 단순하게 기능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외적의 어떤 신미성이 요구되는 화려함도 좀 필요하고, 그 보면은 저희가 지나다니고 나무 무늬 모양도 있고 어떤 메탈 느낌 나는 느낌도 있고 아니면 대리석 나는 느낌도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외장의 미적 감각을 이제 부여하는 게 있고요. 더불어서 거기에 안에 신재에 들어가 있는 단열재, 이 부분이 얼마나 기능성이 좋겠느냐, 그런 거에 어떤 정부 규제에 맞물려서 이렇게 다 같이 제품의 고도화가 요구되는 시장입니다. 또 하나는 물류비의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업종이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결국은 부피가 크다 보니까 물류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수요가가 부담하는 형태다 보니까 수요가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공고를 받는 게 똑같은 제품 가격이라면 원가 경쟁력이 있다, 시공원가에. 그러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맞춰서 타사 대비해서 저희는 다 전국적인 생산 기반 시설을 마련했고 영업 유통만 다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완비가 됐기 때문에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MSF 넘버1으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패널 시장의 현황과 전망입니다. 저희 이제 패널 시장이라는 게 지금 2015년에 1조 한 5천억 가량의 어떤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제적으로는 1980년도 초반에 도입된 어떤 업종의 어떤 제품군입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는 1,500억 아주 미미했던 시장인데, 이게 이제 시공도 되게 간편하고요. 공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열이나 에너지에 대한 부분, 어떤 기능성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좋은 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 같은 경우는 보면 옛날에는 벽돌도 짓거렸던 거가 지금은 100% 다 이 판넬로 다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많이 커져 있다. 그다음에 이런 시장에 커져 있는 부분이 제품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시쇼폴 판넬, 그러니까 EPS 판넬이라고 하죠. 여기 한 45%가량이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일반 EPS가 이제 화재에 좀 취약한 건데, 난연 EPS라는 부분이 화재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상당히 EPS 일반에서 난연 EPS로 많이 돌아서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라스홀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화재에 되게 강하죠. 중불연제로 해서. 그런 부분도 12%가량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고요. 폴리우레탄, 요거는 이제 단열 성능이 되게 좋습니다. 냉동 창고라든가 이런데, 이런 부분 쪽에서 이제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한 14%가량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크플레이트부터 기타,
27%가량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SOE 패널 15년에 이런 시장의 1조 5천억 규모에서 한 2,600억 정도의 연기율로 저희가 매출을 시현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3%가량이 일반 난연 포함된 EPS 판넬을 팔았는데 저희가 여기서 한 35%가량이 난연 EPS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점유율인 15%가량이 저희가 시장에서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라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출 비중이 19%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은 28%가량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고요.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는 19%의 어떤 매출 비중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 23%가량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가 사실은 이제 앞으로 보면 좌측에 보시다시피 다 지금 공이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제품군인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규제 강화라든가 이렇게 뭐 화재에 대한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부여가 강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난연하게 일반 EPS 쓰던 것들이 그라스나 폴리우레탄 쪽으로 뭐 많이 아마 시장이 확대될 측면이 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업체들도 단열재 업체들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관련 전문기관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서 보면 지금 난연 EPS 검역 쪽을 쓰는 것도 지금 자꾸 일반에서 EPS 난연 EPS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럼 이 부분이 그라스리 가격 차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외장에 쓰이는 컬러 강판 두께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단열 규제도 강화시키다 보니까 이 EPS 판넬이라는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능성이 더 좋은 그라스의 폴리우레탄 쪽이 가격 갭이 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난연 EPS 쪽이 좀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도 급격하게 확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가격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수요 확대 시장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제품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점은 시장 점유율을 좀 높게 상회가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기반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계 현황입니다. 업계 현황은 저희가 이제 당사의 어떤 준비되어 있는 형태를 좀 같이 타사 대비해서 비교해 보는데요. 이 국내 패널업계 독보적인 포지션을 확보한 SOI 그룹은 왜 그러냐라는 거를 봤을 때 첫째로는 이제 저희가 원재료 내재화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해야지만이 설비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는 게 결국 시장에서 나름대로 캐파를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그 다음에 수요가가 있어야지만이 설비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이 부분이 다 완비가 되어 있다. 중요한 건 이제, 컬러 강판 같은 경우는 원자재가 되게 크게 많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요. 그런 비율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캐파량도 부족을 해서 저희가 컬러 강판 일부, 타산재, 포스코나 동부에서 사다 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마 그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 이쪽에서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라인에 대한 것도 이제 타사 대비해서 저희가 12개, 현격하게 차이가 나고요. 캐파 능력도 저희가 2,200만 스퀘어미터 정도, 다른데 후순위 바로 5,600 정도니까, 생산의 어떤 능력도 상당히 저희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판넬 기존에 대한 제품인데, 기존 제품은 공인제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EPS 판넬 같은 경우는 소규모 업체는 각 지역별로 조금씩 하는 데가 있긴 한데, 그거는 좀 난립돼 있다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큰 규모의 어떤 시장에서 좀, 공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때문에 거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제 신규 제품군, 기존 제품군 가지고는 어떤 성장에 대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제품군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지금 상반기부터 2, 4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뒤에서 언급되겠지만 그 부분도 조금씩 일부 이제 매출 기여가 하는 상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래서 한 15년 기준 한 2,600억, 타사는 900억에서 5,60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SO의 어떤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SC 1기업으로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유통, 구축망을 확보되어 있다, 기반이. 이런 건 결국은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재료에서 제품까지 이르는 수직계획, 원자재 내재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제품의 대응력, 그 다음에 수요가들한테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시장 점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존 제품뿐만 아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제품군하고 시장에 대한 접근을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제품의 패널 라인 제품, 전 제품을 라인으로 구축을 앞필했고요. 이 부분은 시장의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다,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은 제품군뿐만이 아니고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제 국내 시장이라는 것은 1조 5천억 원 규모의 어떤 시장의 캐파가 꽉 차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장이라는 건 해외 쪽에서 눈을 돌려야 되는데, 동남아 시장에 상당히 좀 매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조업체들이 지금 중국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렇게 이전되는 형태인데, 그와 더불어서 그때 건축에 들어가는 마감재가 저희도 같이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베트남의 법인을 2013년에 투자를 해서 바로 14년부터 안정화시키면서 이익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더불어서 작년에 이제 인도네시아 쪽도 이제 많이 이전함으로써 저희도 그거에 발맞춰서 작년 하반기에 투자를 해서 저희가 생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소량으로 이제 시장 진입을 하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어떤 성장 동력도 갖추고, 마지막으로 이제 업계 최초로 자본시장에 저희가 진입을 함으로써 어떤 브랜드 제고에 대한 향상으로 어떤 수요가들이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또 저희도 나름대로 책임감이 있는 이런 형태가 됨으로써 나름대로 국내 시장 지배력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음으로써 저희가 큰 대형사들도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EQ 실적에 대한 반기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사업에 대한 거는 어떤 시장 환경에 어떤 사업은 선전을 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느끼는 건 더 기대감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선전했다라고 보고요. 신규 사업에 대한 부터 어떤 성장 동력을 가짐으로써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시장에 진입을 함으로써 일부 매출 기여를 함으로써 어떤 안정화를 가는 단계다, 시장 초기 단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분에 대해 보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EPS나 그라스율이나 조금 더 많이 좀 좋아지는 형태다.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도 보면 데코레이션이나 이렇게 알루미늄 패널이나 이런 부분도 제품이 나오면서 지금 판매가 지금 개시되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하지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떤 제조업이라는 게 시절 투자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품질에 대한 검증을 받고 수요가들한테 욕구 충족에 만족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그런 시기라고 보고요. 아마 이런 부분 쪽에서 저희가 많이 더 매출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법인도 큰 무리 없이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올해 반기 실적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래서 아마 기대 이상으로 저희한테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어떤 지금 생산 기반이 완공이 돼서 시장에 소량 판매 중입니다. 아직 매출은 미미하지만 이 부분도 베트남처럼 아마 내년 정도, 올 하반기부터 내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을 끌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숫자로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기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기에 보면 저희가 매출이 15년 1,100억 대비 1,300억을 한 13% 증가를 했습니다. 13%.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그 신규 사업부 저희가 한 114억 정도로 신규로 다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저희가 매출 원가가 좀 상상이 돼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바로 2분 포인트 BEP가 달성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매출을 함으로써 그래도 기존 사업군에 있는
매출의 영업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은 상태까지 저희가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어떤 전체적인 경영 환경에 지속 성장 또 수익성 이런 부분 쪽에 많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적인 측면도 보면 저희가 전년 반기 대비해서 보면 19%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0억에서 60억으로 좀 늘었습니다. 10억 정도. 비율도 보면 영업이익률이 미미하지만 0.2%가량 반기에 좋아졌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신규 사업권이 없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많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신규 사업의 어떤 고정비, 감가상각비, 시설 투자비나 금융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거를 다 부담을 하면서까지 영업이익을 유지 또는 조금 더 상이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큰 핵심적으로 봐야 될 관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연법에서 작년에 좀 세금에 대한 부분을 좀 과소개정해서 못 낸 부분도 있어서 이연법인세를 납부한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인세를 좀 많이 계상을 올해는 했습니다. 12억 정도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 순이익 쪽에서 금액이 줄었지만,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적인 측면으로 보시면 우리가 영업의 현금이라든가 영업의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저희가 분기에도 매출은 한 16%가량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2.1%가량 줄었는데, 이 금액 대비는 거의 영업이익이 한 동등한 수준 44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매출은 좀 있지만 기여하고 있지만 아직은 원가 세이브할 수 있는, 조금 수익을 창출하게 할 수 있는 이 부분 포인트를 조금 더 지나야 가능하다. 그 부분 아마 하반기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쪽에 저희가 앞으로 보면 신규에 대한 본격화에서 큰 폭이 증가했던 부분이 매출이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떤 수익성의 소폭 하락 요인이 어떤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그 이용 포인트 이 부분이 좀 미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성장에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19.9% 시현했기 때문에 올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반기 쪽에 들어가면 그 부분도 조금 예상을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매출에 대한 분석입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5년 대비 16년에서 769와 16%가량 금액적으로 늘었고요. 수량 증가는 0.4% 미미합니다. 그래서 400만 대비 403만 원에서 0.4% km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단순 분기별로 환산해서 그래프를 표시하는 건데요. 저희가 연도별로 조금 우상향으로 해서 수량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금액적인 부분도 저희가 11년도 265 분기별로 해서 평균 보면 지금 600억, 그래서 지금까지 700억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출 구조는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제품군도 보면 이 매출액이 16%면 수량은 좀 적었지만 금액적으로 많이 늘었던 이유가 보면 저희가 저렴한 제품이 일반 EPS 같은 경우는 범용적으로 쓰이는 제품입니다. 근데 그런 걸 빼버리고 조금 고가 제품에 대한 제품 구성비를 보면 저희가 15년에 한 83%가량 EPS 일반을 빼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89%가량 5.7%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높고 기능성이 좋고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매출이 좀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 제품인 이제 우레탄 단열재도 저희가 새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9% 좀 더 늘어난 한 75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이 기회에 좀 매출을 했습니다. 단가적인
단가적인 측면하고 매출 비중인데요. 저희가 단가적인 측면을 보시면 금액은 좀 내려가 있는 거로 5.3% 내려가 있는 거로 볼 것입니다. 평균 단가가 내려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우레탄 보드, 우레탄 그 판넬이 아닌 단열재를 우리가 매출을 좀 아까 얘기했듯이 70억 정도 좀 했다라는 부분인데 이 매출이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가 평균 단가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제품의 어떤 그 단가는 뭐 내려가 있지는 않고요. 보통 그 유지나 상해 그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평균 단가다 보니까 묶어서 보면 저희가 이렇게 내려가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도 저희가 15년에 같은 경우 우리 신규 사업 분야가 없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뭐 34, 16, 18 이렇게 좀 비중이 돼 있지만 저희가 16년에 보면 16 EQ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줄어들어 보여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줄어드는 건 아니고 저 신규의 아이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 비중이 좀 낮아져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쪽에서 저희가 새로운 부분 사업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좀 매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매출 원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1.2%가 좀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매출 총이익률이 줄어들었죠. 그 부분 보면 저희가 신규 사업 초기다 보니까 원자재 내재화해서 원가율을 세이브 시키는 거하고 그다음 신규 사업 분야에서 저희가 매출을 2분포인트까지 안 갔기 때문에 좀 부담되는 원가율하고 여기 조금 더 커서 요만큼의 1.2%가량의 원가율이 좀 부담이 됐던 그 분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도 저희가 지금 현재 내재화에 따라서 1%가량의 원가율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기에서 보시다시피 신규 사업에 한 114억 정도 매출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매출이 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원가율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그것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매출 총이익도 저희가 작년에 동기에 94억, 지금 한 100억 정도를 저희가 좀 시현했습니다. 수익성 분석입니다. 수익성 분석인데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 동등한 수준으로 다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하고 결부돼서 같이 얘기 나오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요. 원가율 상승이 1.2%가량 좀 부담이 됐기 때문에 영업이익도 그 이익률만큼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소폭 감소되어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결국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2.1%와 1.9% 하락이 됐던 요인이 아까 그 신규 사업에 대한 원가를 부담을 가중시켰던 부분인데 이것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희가 1H 반기를 보면 그래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면서 부담되는 고정비나 설비 투자비나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업이익을 유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하는 건 계속 내재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아마 좀 향후에는 내년 하반기 쪽에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아마 분기, 3분기, 4분기 하면서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의 금융수익 쪽인데 저희가 이제 영업의 비용 같은 경우도 지금 0.1%가량 비중이 좀 줄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신규 사업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영업 비용이 뭐 판매 관리 쪽에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좀 늘어서 이것도 같이 영향을 미쳐서 영업이익이 좀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순이익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많이 좀 적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년에 대비해서 법인세 추납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신규로 다 법인세 계상을 반기한 13, 4억 정도 추가로 좀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쪽에서 순이익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 쪽은 이제 영업이익적인 측면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가에 대한 부분하고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런 관점에서 단지 한 분기만 가지고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판단하기엔 무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저희가
나름대로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예년 수준 유지나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저희가 뭐 워낙 그 사업 확장을 하면서 차입금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금융 수준은 적자가 됩니다. 저희가 뭐 이자 수익을 어디 넣어놓고 이자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 그래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저희가 지금 적자 폭이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영업의 현금 흐름 쪽에서 저희가 이제 원가 개선, 영업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차익금 규모가 점점 줄면서 줄여가면서 이제 부채 비율도 줄이고 해서 그걸 많이 개선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반기 EQ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핵심 이슈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내년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면한 과제다. 거의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저희가 크게 하반기 큰 이슈 사항은 신규 사업 부문 조기 안정화라는 거가 저희가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매출도 하면서 조금 안정화시키로 이제 들어가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생산 라인이나 마케팅 조직도 완료가 됐고 전체 신규 사업 BEP 달성 상승도 기반 확보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기에 좀 하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데크플레이트 같은 경우 신규 설비가 이제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물량 캐파량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키지 영업을 강화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아이템 어떤 그 모듈러 하우스 대리점 모집도 지금 마케팅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점진적으로 많이 저희한테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부분 조기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저희가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수요 원자재 내재화를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저희가 영업이익을 더 창출을 하자라는 쪽입니다. 컬러 강판 쪽에서 지금 내재화를 하고 있지만 포리오 시스템은 아직 내재화율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부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하반기 쪽으로 이제 품질이 안정화되고 하면서 점적으로 더 많이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서 가다 보면 저희가 원가율 개선은 추가적으로 1~2% 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신규 사업 시장 점유율을 이제 확장을 하자라는 게 저희가 이제 큰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부가가치 제품을 이제 더 판매하기 위해서 지금 영업에 대한 시스템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일반 필드 영업만 했던 부분에 플러스에다 저희가 설계, 건축이라는 게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 스펙 반영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지금 신설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서 좀 더 가격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물량적인 측면도 안정적으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영업 조직을 신설함으로써 더 시장 점유도 확장하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 토탈로 공급을 하려고 하면 저희가 판넬 제품만이 아니고 공사에 들어간 기초의 데크 플레이트까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시장 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저희가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데크 플레이트 같은 경우 기존의 법인이 지금 자본시장에 들어와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건축 외장재 영업을 하다 보니까 건설사 상대로 이렇게 처음에 기초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면 마감재도 같이 갈 수 있게끔 여지가 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타사하고의 어떤 단일 품목하고 비교하기보다도 저희는 토탈로 같이 시너지 효과 낼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재무 구조도 이제 저희가 원가 개선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영업 이익을 확대해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 쪽에서 이제 결국은 내적 경쟁력을 확보해야지만이 이런 부분도 개선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품의 사업 분야, 그 다음에 원자재 내재화 이런 부분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1Q, 2Q하고 상반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가 질의응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 사업 분야에서도 이제 좀
그 브랜드 재고가 향상됨으로써 저희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삼성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런 데도 저희가 지금 판넬 제품이 5월달부터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고덕지구에 그 대규모 공사인데 거기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큰 이벤트죠. 평창올림픽 요거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평창올림픽 IBC 그냥 국제방송센터죠. 그 방송센터에 있는 부분 공사하는 것도 저희가 자재에 납품 공급하는 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시장에 들어가는 거가 9월 정도부터 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큰 이벤트 아니면 큰 어떤 대형 공사권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굵직굵직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런 쪽에 어떤 새로운 아이템 가지고 공략을 하면 성장에 대한 부분하고 수익성의 부분하고 이렇게 좀 많이 좀 개선이 돼서 일반 주주나 아니면 어떤 기관 투자가분들이나 이런 쪽에 호응에 어떤 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